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을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하였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의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고 대통령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입니다. 피고인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처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12.3 내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사실이 태길적으로 추가되고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나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렀어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달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과 그 밖의 양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내란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가벼이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아쉬웠고 가장 속상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정리를 해준 점 진짜. 저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컥했습니다. 맞아요. 자, 같이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79세잖아요. 네. 요거 다 살고 나오면 102살이네. 102살. 예. 네. 저게 구형 때 제가 15년 구형한 거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표현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저게 하한선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한 네. 거. 그다음에 거기다 더해서 이번 판결의 가장 그 뭐랄까 특징적이고 중요한 점은 처음으로 헌법 정신에 비춰서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 그 백대현 부장이 이유는 뭐 곽수산 씨 표현처럼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이유를 쭉 설명한 다음에 그 뭐 징역 몇 년이었죠? 5년. 이거 선고한 거에 대해서 많이들 황당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이유가 헌법 질서, 헌법적 차원에서 얼마나 위중하고 중대한 범죄를 중요한 위치에서 저질렀는지 그거를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거를 외면하는 걸 넘어서서 파괴하려고 적극적으로 나갔다는 거. 이런 점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따위 형을 선고한 건데 이번에는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뭐랄까 의미를 또 환호를 전달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판결인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에 진짜 사법부의 인식 때문에 제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역사적인 판결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 그 이진관 판사가 이 12.3 내란이 국민의 용기에 의해서 멈춰진 부분을 설명할 때는 본인도 울컥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진관 판사도 울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그 울려고 하는 게 느껴졌고 역시 판사가 처음 법복을 입을 때는 사실 이런 각오로 사실은 법복을 입게 되는데
이진관 판사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너무 이제 좀 감격스럽고 일단 백대현 판사가 근데 윤석열이 주장하는 그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라든가 네. 서부지법 체포영장의 불법성에 대해서 아니야라고 명확하게 얘기했다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번 이진관 판사는 12.3이 당연히 이건 내란에 그렇습니다. 해당한다라고 네. 형사법정에서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선고를 해줘서 네. 헌법재판소의 그 헌법 의무 위반에 이은 사법부의 판단은 윤석열의 그런 죄를 단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명확한 판결이라서 이제 2월 19일 지기현 판사 때문에 사실은 좀 제가 걱정되는 걱정을 부분이 했었죠. 있었는데 네. 같은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이 약 90%는 네. 이거는 중범죄이고 반드시 그렇습니다. 단죄해야 된다는 와. 거를 선포를 해줘서 네. 지기현 판사가 늦게 선고한 게 오히려 낫지 않았는가. 예, 그러네요. 결과적으로는 아, 진짜 그런 안심이 좀 되기도 진짜 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예,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당초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으나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한 바 있는데요. 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석열의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깨닫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 또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전 단수 이행을 논의를 했는데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고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국무총리로 갖는 지위와 권한에 더하여 보면 이는 내란 행위의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12.3 내란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내란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했고 또 한 전 총리가 국헌문란을 인식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발령됐고 다수 군인,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한 지역을 해할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는 12.3 사태 관련해 첫 번째로 법원에서 내려진 판단이고요.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의 취지를 듣고 대접견실에서 조태열 등에게 군이 대기하고 있다 말하는 것도 지켜봤다라고 하면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예상됐던 것이라면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대접견실의 CCTV 영상을 중요한 또 판단 근거로 삼았던 것이고 또한 사후에 계엄 문건을 만든 혐의, 위증 혐의도 유죄가 된 거죠. 네, 계엄 선포문은 절차가 작동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지만 윤 전 대통령이 문서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고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예, 다만 허위 작성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신 계엄 선포문 폐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공룡 서류 손상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다 인정이 됐고요. 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발언한 것 등을 포함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예, 12.3 계엄,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첫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짚을 게 굉장히 많은데요. 현근택 변호사님, 네네. 일단 징역 23년 선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지금 15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보통은 뭐 절반 정도가 보통 정도라 보면 한 10년 정도 되지 않겠나 보통 저는 그렇게 예상했었는데요. 예, 예. 지금 한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2.3 비상계엄이 결국은 내란이 아니냐 이 부분이 핵심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오늘 내란이라고 판단을 했고 내란 맞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오늘 판단이었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은 지난번에 이 판사님이 그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중요임무 종사다라고 이제 공소장 변경하라고 한 거잖아요. 판사님이. 그때 이미 예. 이제 왜냐하면 뭐 판사가 공소장 변경하라고 할 때는 그 유죄 심증이 있는 거거든요. 중요 임무는 아시겠지만 5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 징역 5년 이상 그다음에 뭐 사형 무기로 돼 있는데 아마 예.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그 선고형을 정할 때 약간 기술적인 문제지만 법정은 5년 이상 됐으면 상한은 30년이에요. 근데 다른 죄가 있으면 가감 가중을 하거든요. 1.5배를 합니다. 5년 이상 45년 이하에서 그걸 처단형이라 그러는데 그 처단형 범위 안에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5년 이상 45년 정도가 그 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예요. 어허. 그 안에서 근데 구형을 이제 15년 했으면 약간 생각보다는 5년에서 45년 중간쯤이면은 한 여기 몇 년쯤 될까요? 계산 안 해봤는데 한
2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거보다 좀 낮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판사가 보기에는 선고형이 구형이 좀 적어 보인다 이렇게 어허. 판단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장선철 소장님도. 그동안 정치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음. 1차적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예.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다. 이것을 명확하게 했고 12.3 내란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은 그런 음흠. 행위다. 예.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 경제 정치적 충격을 가해졌다. 그런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진실을 밝히기커녕 개헌 문건을 은닉했고 진실을 은폐했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당신은 전직 국무총리로서 거짓말을 했다.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그래서 음흠. 중형이 선고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구형보다 더 높은 선고 형량을 내렸잖아요. 예. 이런 것이 좀 아직도 윤호개인을 외치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경종을 울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 김수인 평론가도. 네, 만약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까지만 인지를 하고 그것을 도와준 정도였다라면 내란 중요 임무종사 유죄 판결은 안 나왔을 텐데 근데 그동안 CCTV 분석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포고령 문건을 포함해서 예. 그리고 또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비상계엄 관련한 국무회의에서 더 이 통과를 용이하게 해줬다. 이 점까지가 인정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CCTV가 굉장히 결정적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판결에서도 돋보이는 것은 포고령 문제입니다. 예. 결국에 이 폭동이라는 것이 다수인이 결합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것인데 협박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포함이 되는 거고 또 그 협박의 의미라는 게 최광의의 협박이거든요. 근데 포고령 자체의 이미 내용에 국회 활동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자체로 한 지방을 해할 만큼의 협박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부분은 뭐 누가 판단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결과도 뻔히 예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 이중관 부장판사가 굉장히 뭐랄까요? 심혈을 기울여 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언론에 관심 가졌던 게 이 국민들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라고 할 순간에 약간 이제 울컥한 듯 멈칫 안경을 만지셨죠. 울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잠시 숨을 멈추고 예, 이제 예. 눈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윤석열 변호인의 이쪽에서는 뭐 사람도 다치지도 않았고 예. 몇 시간 안 됐다 끝났다. 근데 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몇 시간 안 됐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건 맞지만 그거는 계엄군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약간 소극적 그다음에 국민들이 그거를 몸으로 막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스스로 예. 그만둔 게 아니지 않느냐. 요게 말씀하시면서 약간 이제 모르겠어요. 멈칫했는데 울컥했어요. 예, 울컥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신 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판사 판결문도 결국은 법으로 판단하지만 거기에 어쨌든 국민들의 그 심정이라든지 이게 녹아 있는 법감정. 거거든요. 예, 예. 녹아 있는 거라서 아마 그 부분이 오늘 제가 보기에 하이라이트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예, 이는 무엇보다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무정배 전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그 헌재 판단문에도 나와 있는 결정문에 나와 있는 그런 구조가 유사한 맥락이죠. 장 소장님은 또 주의 깊게 보신 게? 저도 그냥 울컥한 저 부분이 상당히 좀 본인이 국민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규정을 하는 첫 번째 선고하는 그렇죠. 날짜잖아요. 예. 앞으로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상민 전 장관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선고도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무거운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훌훌 털어버리시고 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2월 19일입니다. 이제 설 연휴 딱 다음 날이에요. 목요일인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선고를 내린단 말이죠. 근데 오늘 명확하게 네. 내란 맞다. 네. 친위 쿠데타 맞다. 중요 업무 종사자는 징역 23년이다. 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두머리가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형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으로 돼 있는데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형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물론
판사가 다르기 때문에 뭐 네. 각자 판단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내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동의할 게 같고요. 결국은 그러면 형량을 고민할 때는 고민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아마 유기징역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여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무기냐 사형이냐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뭐 우리는 또 지금 예상들은 저는 그냥 무기 선고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했는데 예. 지금 특검이 그 부분 사형 전문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해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5.18하고 비교를 많이 했단 말이죠. 예, 5.18에는 그래도 내란 목적 살인이 있었고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여기 지금 오늘 판결문에는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위험하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아래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게 전두환 노태우를 말하는 거고 예. 위로부터 내란은 군대를 게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하. 내란이 더 위험하다는 게 실제로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래로부터의 내란은 위에서부터 만약에 제압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력자가 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아니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국민들이 사실은 만약에 맨몸으로 막아서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제가 오늘 보면서도 제가 잘못 생각했었나? 어허. 5.18하고 비교하는 게 잘못됐나? 어허. 이 생각을 판사님이 딱 일깨워 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구절이었던 그렇죠. 것 네. 같아요. 예,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한번 예상해 보시면. 네. 일단 뭐 각기 다른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뭐 형량이 연동되거나 하진 않겠지만 예. 근데 굵직한 판단에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복잡한 법리적 사안이 아닌 데다가 사실관계가 이미 드러난 부분들이 있고 예,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재판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더 쉬운 측면이 큽니다. 그렇죠. 한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순간순간 어떤 행동이 이거를 있는지.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예. 이번 재판에서 미세하게 판단들을 또 내렸던 것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 전 대통령 직접적으로 또 군경하고 통화를 하기도 했죠. 했었고 포고령에도 다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는 또 위로부터의 내란 이런 논리를 받아들인다면은 사형 선고의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근데 관건은 김용현 전 장관인 것 같아요. 아하.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구형은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는데 아하. 만약에 조금 깎여서 유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얼마쯤 나오겠느냐. 근데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아마 한덕수 전 총리도 23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보다 더 깊이 가담했고 사전 모의도 했던 김용현 전 장관은 그보다 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예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검 구형보다 판사가 더 세게 했기 때문에 지겸 부장 판사가 만약에 특검의 구형 사형보다 더 낮게 하면 더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재판 진행 과정 중에서도 의혹을 계속 받았었는데 상당한 비판을 많이 받았고 예, 파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또 인식도 줬었잖아요. 예, 예. 근데 뭐 주위에 뭐 얘기한 거 보면은 어. 최소한 뭐 무기징역 이상 기본적으로는 때릴 것 같다, 선고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는 무기징역형도 되게 관대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예. 내란을 저지른 그 부분도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반성하지 않는 태도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신교육이 돼가지고 아하.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를 이상한 쪽으로 막 끌고 갔어요. 예, 예. 그런 것은 한국 정치에 훨씬 더 해야겠다.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기징역도 관대하다. 음. 사형을 선고하면 마땅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유무죄는 다들 예상했는데 유죄 나올 거라고. 23년이면은 구형이 15년에서 8년을 올려친 거거든요. 거의 50% 가까이 올려친 건데 와 이런 예가 흔하지 않잖아요. 올려치는 것도 흔하지 않은데 이 정도 양을 올려치는 건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형사 사건에서 구형량보다 선고량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예, 거의 없어요. 굉장히 좀 드문 경우인데 더군다나 이 내란 사건에서 구형량에 비해서 저렇게 선고를 세게 내렸다고 해서 깜짝 놀랐죠. 처음에. 예. 근데 이제 판결문을 보고서 좀 납득이 됐는데 일단 어제 제일 중요했던 건 예. 가장 눈길이 갔던 대목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이 법적 성격을 확고하게 한 거고 이거는 아마 사법부 전체의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재판부도 다. 동일 사건을 놓고 다른 재판부 재판을 하고 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이 전제잖아요. 예. 그 전제에 합의 없이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그럼 윤석열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란의 성격을 또 아주 엄밀하게 규정했어요. 그거. 예. 이건 위로부터의 내란, 우리 헌정사에 없었던 12.12는 일부 군인들이 국가 권력에 도전한 건데 이 경우는 국가 권력 그 자체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거고
그러면 이제 이 회복 불가능한 그런 어떤 타격을 입을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12.12보다 더 무거운 예. 그런 성격의 내란이라고 보고 때문에 기존 대법원 판례를 양형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 검찰의 구형이 그 특검의 구형이 너무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의식한 구형이었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3년 내려서 훨씬 더 12.12 쿠데타보다 그러니까 전두환 당시에 내란 예. 세력의 내란보다 심각하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없고 조기에 종결됐다는 것도 그건 시민들이나 국회가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해서지 맞아요. 내란 세력의 감형사유가 아니다.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결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 윤타짜가 가장 저 어제 눈길 같은 대목은 어디예요? 판결문에 이제 선고문에. 결론은 이제 계엄은 지금부터 내란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예. 모두에 시작할 때. 예. 이진관 판사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동안 저희는 이제 계엄 사태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 예. 민주당은 내란이다, 내란 세력이다. 뭐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 예. 계속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나마 저는 저항을 했는데 그럴 만한 예. 그럴 만한 게 없어졌어요. 이제 내란이라고 1심 판결 나왔으니까. 그러면 예. 징역 23년도 뭐 놀라운 일이지만 내란의 이제 중요임무 종사자가 된 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엄 이후에 뭘 했느냐라는 것에 시선을 돌려야죠. 아하하하. 계엄까지야 못 막았는데 예. 그 이후에 그럼 국민의힘은 뭐를 했느냐? 예.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죠. 거기에 대해서도 5년이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탄핵되는 과정에서 헌재에 가서 탄핵 안 된다고 굉장히 과격한 방법을 쓰면서 동참을 했었어요. 예. 저희 당 의원들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대선이 이제 벌어지는데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많이 말씀드렸죠. 이거 그냥 못 넘어간다고. 여상원 윤리위에서 그냥 넘어갔어요. 예. 거의 그냥 갔다고 저는 보는데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징역 1심이지만 징역 23년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든 후보를 만들려고 했었던 그 당시에 일부 예. 지도부 포함 어허. 결정은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느냐. 이 평가 안 하고 있는 넘어갈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후과가 있었느냐. 정상적인 정치적 결단을 당이 하는 걸 방해한 거예요. 예. 선거 과정에서 밖에 있는 그림자 후보가 이 원래 판을 흔들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올드보이가 귀환하고 민주당이 후보한테 손 한 번 못 쓰고 그냥 졌어요. 예. 우리는 갑자기 여당에서 야당이 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잘릴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엄한 사람 자른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됩니다. 16년도에 최순실 사태 일어나서 17년도에 탄핵됐잖아요.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먼저 나가요. 그 탄핵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는 분들 나가서 당을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당은 두 번째 탄핵을 맞은 상태에서 있던 사람을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가지도 않았는데 예. 그때는 나중에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지금 이 과정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어쨌든 잘릴 사람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누굴 제명해야 되는 걸 모르겠어요. 저는. 예. 누굴 제명해야 됩니까? 알겠어요. 한두 예. 재판에서 이제 제명까지 못까지 갔네 진짜. 머릿속에 혼란 많이 복잡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빨리 잘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죠? 모두 잠든 후에 후보 교체 사건 때문에 다시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구성원. 기억해요. 2시 반에 공건에서 3시부터 4시까지 하라고 그러고. 4시. 만약에 농담 아니라 진짜 대선 후보 돼가지고 대선 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니 예, 대선 바로 해서 정당에서님. 아 그러니까. 정당에서 행위도 하고 예. 이제 윤 타짜님 얘기를 제가 이어받으면 예. 당시 쌍권 지도부가 이 한덕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예. 선거 23년 받은 이번에 후보를 세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입장을 왜 안 밝히지? 최소한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지만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이나 그 당시 국민의힘의 중진들은 입장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전혀 입장 안 대법원 밝히고 판결이 아직 예,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공색하거든요. 최종 판단.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문제는 이제 차후의 문제고 저는 이 이진관 판사의 재판을 보면서 이례적이었던 건 예. 두 가지씩
선고를. 아 선고 결론부터. 바로 그냥 당신 유죄야. 예, 일단 딱. 이거 봐줄 거 하나도 없어. 이거를 한 다음에 12.3 계엄은 내란이다. 그리고 나서 쭉 위로부터의 어떤 친위 구테타 예. 이게 아주 엄중하다. 뭐 시간과 피해 부분도 뭐 그런 거는 거론할 여지도 없다 하면서 쭉 이제 해소를 해요. 예. 저는 피고인이 한덕수가 아니라 윤석열을 놓고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예. 철저하게 윤석열 측의 변호인들 주장을 다 깨버립니다. 어제 다 그랬죠 뭐. 그렇죠. 어제 그러면 이거는 개몽령 계엄령 이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몽령. 피고인 한덕수가 아니라 피고인 윤석열은 이거라고 저는 바꿔봤어요. 그러면 사실 주기현 판사는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을 가지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이진관 판사가 내린 게 아닌가. 한덕수 전 총리가 23년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저는 15년 봤거든요. 꽉 채워서. 예. 구형한 만큼 예, 15년 선고를 할 것 같다. 근데 플러스 8년을 할 거라고 저도 상상은 아니, 못했어요. 아무도 생각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저는 이걸 보고 나서 이게 사법부가 무너진 사법부에 무너진 신뢰를 이진관 판사가 세우려고 애쓴 게 아닌가.